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이죠.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선제나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이거는 우리가 보상 책임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는 이유만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제보험 우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실무에서는 이거는 산재,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하면서 이거를 그냥 근제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자,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 758조 공작물의 하자이거나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법 756조 책임이 발생해야 되죠.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근제사배책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사고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근제 사배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산재사고 중에서 일부만 근제 사배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재나 선원근제 해외하고 근제사배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즉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에게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민법상 손배 책임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그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758조, 민법 750조, 756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보죠.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하는 거. 가끔씩 책에서 버리죠. 자,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은 다 여러분들이 끄셔야 됩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 재물을 맡은 사람이 내 재물보다도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선관주의 의무는 뭐냐면 대물사고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서 대인인지 대물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자꾸 선관주의 의무 그러는데, 이거를 잘못 쓰면 큰일 나죠.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안전 배려 의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관자 책임에서 있는 거고, 대인 배상에서는 안전 배려 의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과실상계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제보험이나 산재보험하고 근제사배책보험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원 근제보험이나 해외 근제보험하고 근제사배책보험에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배상책임 발생 요건, 2번 과실상계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1차 위험 담보고요. 이게 초과 전보 조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자, 산재 사고예요. 근데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 실무에서 공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상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사배책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 불가하다는 거죠. 사배책 청구 불가해요. 왜냐하면 산재보험을 처리한다는 조건부로 우리가 사배책에서 근제사배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자료가 부존재하죠. 근데 여기는 위자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임금의 70%를 우리가 휴업손해를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죠. 2번은 노동력 상실률 100% 곱하기 소득하고 해서 2번 월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를 집어넣고요. 통호는 자 장애율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소득 곱하기 해서 자 입원하고 통원기간의 합계의 호프만 계수에서 입원기간의 호프만 계수를 빼서 산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휴업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실은 휴업손해가 아니고 치료기간의 상실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두 과실상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등급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맥브라이드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산재 끝나고 난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애를 다시 끊어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산재나 근재는 나이에 관계없이 평균 임금과 장애 등급만 가지고 결정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취업 가능 월수에 따라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나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게 나오죠. 여기는 나이와 관계없이 나와요. 산재는.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세법상 입증된 서류가 아니면 통계임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사부문의 노임단가를 인정하죠. 자, 평균임금은 자기가 받았다는 급여가 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곱하기 22일 해서 한 달치를 본 다음에 30을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목수의 통계임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그러면 상실수익 산정할 때는 15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실제 받았다는 금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자, 이 도표를 가지고 두 개를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